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대 영어학원의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양정고 영어 시험의 특징과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정고 시험은 그 교과서, 그리고 부교재, 그리고 모의고사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있고요. 여기에 외부 지문이 추가가 됩니다. 외부 지문은 그 시험마다 당연히 출제되는 비율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한 4문항 정도에서 많게는 8문항 정도까지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문항 수는 26에서 29문항 정도로 그 다음에 선택형, 서술형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요. 그 양정고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외부 지문 때문에 변별력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각 문항별로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그 지문의 변형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또 많이들 인식하시기에 이 양정고는 그 학생들에게 주어진 시험 범위 내에서 그 지문의 변형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매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해마다 그 학년의 특징에 따라서 지문의 변형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양정고 시험이 지문 변형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해마다 차이가 있다. 그 해당하는 학생들의 그 전반적인 수준에 따라서 변형을 좀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상대적으로 변형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유동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예측컨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지문의 변형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시험 범위로 공지가 되지 않은 그런 처음 시험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지문이고요. 이 외부 지문 같은 경우가 난이도로 따지면 뭐 조금 쉽게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 근데 대개는 고등학교 3학년 정도 수준 되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유형들 중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끼는 빈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순서, 삽입, 어휘 이렇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유형으로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된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보통 이제 양정고 오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과적으로 내신에서 변별력이 발생하는 구간은 이 외부 지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서술형인데요. 서술형의 경우에도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외부 지문이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처음 본 지문을 가지고 선택형을 풀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처음 본 지문을 가지고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거나 그 다음에 굉장히 긴 길이의 지문에서 비록 서술형이지만 선택항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항이 개수가 뭐 9개, 10개 이렇게 돼요. 거기에서 내용을 찾아서 빈칸을 채우는 그런 식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부 지문 서술형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다. 여기서 감점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역시 그 양정고 시험의 가장 큰 관건은 외부 지문을 어떻게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소화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 주요 문장에 대해서 문장 완성을 하게 하거나 그리고 어법상 이렇게 틀린 부분을 수정하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그렇게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채로 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정고 시험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지문 변형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해마다 학년마다 지문 변형에 대해서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부 지침상 서술형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학생들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올해는 지문의 변형이 있는 시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외워서 물론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인 건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로는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패러프레이징이나 어휘, 어법 이런 부분에서의 변형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올해는 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어법인데요.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이나 이 서술형에서 어법 문제를 좀 많이 내는 편입니다. 특히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르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이때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이렇게 틀린 것을 찾아내는 그런 문항들이 매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정답이 2개 혹은 3개일 때 단 하나만이라도 오답을 고르게 되면 그 전체 문항이 전부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 실제 시험에서 어렵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감점이 많이 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어법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어법에 대한 기본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법 문항이 과거에 실제로 많이 나올 때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전체 문항에서 25% 정도까지 어법 문항으로 출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법에 대해서 충분히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하고 이게 시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깊게 고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이 외부 지문은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지문을 그 시험이라는 긴장된 환경에서 읽어내더라도 잘 풀 수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대비. 그래서 평소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문제,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풀어본 학생들에게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도 당연히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2학년이나 3학년 정도 상대적으로 고난이도의 지문들이 외부 지문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그 벽은 아무래도 단어입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에 대해서 평소에 고난이도 문제를 좀 연습을 충분히 하고 거기서 나오는 어휘들을 본인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쌓아두는 것 굉장히 중요한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은 그 핵심 그 시험 범위 내에서 주어지는 핵심 주요 문장들에 대해서 어법, 변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문장 완성으로 잘 쓸 수 있게 이 문장을 잘 구성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양정고 전문반의 교육 과정상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학생들에게 그 지식을 전달하는 입장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이 지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이 시험이 과연 어떤 지문이 어떤 유형으로 변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통찰력을 이런 것들을 제가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제가 제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수업 준비를 굉장히 오랜 시간 공들여서 준비를 하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한 다음에 우리 학생들에게 최대한 효과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게 그렇게 수업 진행하는 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한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양정고 시험에 걸맞는 방식으로 직접 테스트를 출제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그런 수업을 굉장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평소 수업에서도 어법이나 어휘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인데요. 이것이 제가 일방적으로 단지 학생들에게 전달만 하고 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진정으로 어법의 원리와 어휘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면서 전체적으로 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법 어휘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결과적으로 우리 친구들은 내신뿐만이 아니라 수능까지 장기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수능 영어 유형에 있어서 각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답을 찾고 또 그것이 정답에 이르는 길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방법들이 사실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 평소 내신 대비 수업뿐만이 아니라 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출제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그런 방식의
사고를 평소 수업, 내신 대비, 수능 대비 모두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과 입시 상담을 진행을 해왔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평소 수업 중에도 기회가 되면 주요 입시에 관련돼서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